이란이 이제 아무리 봐도 아무래도 이제 네. 북한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이란에다가 얼마 전에 핵 거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핵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요때 요거 탁 터트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핵 거래도 막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아 인근 지역에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이 미사일 그 기지에 미사일 거래하는 거 미사일 거래하는 데에다가 이스라엘이 아예 비행기로 가서 갖다 폭격을 해버렸어요. 비행기로? 예, 비행기로 폭격을 해버렸어요. 이 시리아 영공을 시리아 영공으로 가서 통과해서? 예, 시리아 영공 그 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요. 네. 시리아까지 가서 이라크 상부에서 이란군이에요, 이란군. 예, 쿠드스 쪽이 미사일을 저쪽에다가 시리아 쪽에 있는 반군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거를 거기다가 미사일 창고 딱 쌓아놓은 데를 갖다 폭격을 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예, 이런 사건도 있고 지금 중동 정세는 계속 지금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재밌어요. 중동은 재밌어. 중동은 재밌다 항상. 제가 이 호메이니 정권이 생길 때 중동에 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게 그 혁명이 78년인가 79년인가 그래요. 대충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있었을 때거든. 아, 그럼 어릴 때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3살 때부터 사우디에. 3살 아. 때니까 제가 중도에 간 게 75년 아니면 76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건설 현장에 계시던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네. 왜냐면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란의 테헤란은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앞서 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이란은 폭망했어요. 그 박사님이 어릴 때부터 그러면 중동 머니를 우리나라로 가져오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저 우리 집안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의 여군이시네요. 네, 갖고 있죠. 근데 그 어릴 때 그 기억을 다 하게 돼. 그 한국에 날 때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돼지고기랑 막걸리 갖고 온 것도 기억하고 있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돼지고기랑 술을 못 먹는데 한국의 날만 딱 예로 그 기간 동안만. 그래서 이제 그 배로 해가지고 삼겹살을 싣고 와가지고 막걸리랑 해서 이렇게 막 먹고. 그 한국에 날 때 그래서 우리도 참가하고 그래서 건설회사별로 그 참가해가지고 그 그 체육대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 기억이 다 있지.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란 사태 났을 때도 막 긴급 회의한다고 저희 아버지 막 어디 나가시고 막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이란 사태는 더 그래도 제 가슴에 와닿거든요. 전쟁이 났구나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 많이 안 남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본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매체들에서 일본이 어땠다, 아베가 이제 골치 아프다, 수입 그것 때문에, 수출입 때문에 아베가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일본이 바보 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전혀 일본은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얘기해 보십시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아예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출입 구조를 볼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낮은 수출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낮아요. 예. 첫 번째가 그만큼 낮은 데가, 내수 시장이 빵빵하다는 소리네. 예, 첫 번째가 낮은 데가 미국이고, 예, 그다음 일본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수 1억 2천만 내수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내수가 되려면은 일반 국민 소득이 뒷받침이 될 때. 그러니까 일본 국민 전반적인 중산층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본 그거 되잖아요. 예, 그게 되니까 얘네들은 이 수출이 얼마 늘든 수출이 줄든지 간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불산 그걸 해서 수출이 돼가지고 아베가 참여연 100명하고 같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겠다 이런 이상한 뉴스를 막 써대요. 이 모든 신문에서 다 써대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거 아니에요. 일본은 산업 구조 자체가 어차피 일본은 1차 소득, 1차 분배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예, 1차 분배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얘네들은 이거 있죠, 야쿠자. 예, 야쿠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옛날에 30년간의 터널로 들어가기 전에 엔화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예,
그리고 오른 엔화를 계속 유지를 시켰어요. 미국이 죽이면서. 그렇죠. 엔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뭐냐면 야쿠자와 은행, 시중은행이 이렇게 해서 사채 시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아, 그럼 어둠이 어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 있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그 다음에 자, 일본 국채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일본이 천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 아니요. 천조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요, 일본이. 아, 지고 있어요? 예. 천조의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위험하게 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을 이야기할 때는 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부채를 채권을 누가 가지냐면 일본 은행들이 다 가지 있어요. 맞아요. 예, 일본 은행들이 다 가지 있는데 그게 무슨 부채예요? 남의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그 부채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 은행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국민이라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채권자 국민이야. 예, 그래서 엔화로 갚으면 돼요. 엔화 찍어서 엔화로 갚으면 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달러로 갚아야 우리 돼요. 달러로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벌어서 그 달러로 이자도 내야 되고 예, 원금도 갚아야 맞죠. 되고. 예. 일본은 다르지. 지금 엄청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700조, 800조 네. 넘어가는 그 부채를 갖게 될 건데 그런 부채를 갖다 우리는 달러로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러를 그만큼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 우리가 700조 원화 찍어서 미국한테 준다고 미국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무조건 달러로 줘야 되잖아요. 영국이 EU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장 병신짓을 한 게 파운드화를 기축통화해서 파운드화가 그래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역할이 N만큼은. 네. 근데 이후로 통화가 합해지면서 파운드화가 그냥 끝장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드화를 찍어서 자기네 국채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갑자기 그냥 부채국이 돼버린 예. 거죠. 그래서 대영 제국이 지금 엄청난 부채하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자, 힘의 강도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강대국의 그러니까 지표는 항공모함을 몇 대 가졌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예. 미국이 항공모함을 10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소련은 한 대? 한 대도 없어요. 한 대 있었잖아요. 한 대 있었는데 팔았어요. 아, 그래요? 중국에 팔았어요. 이런 끝났다 그러면. 중국에 팔아서 중국에 그걸 라오닝함이라는 걸로 아, 했다가 바리약. 예.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2대가 있어요. 근데 영국이 한 대가 있어요. 퀸 엘리자베스. 근데 네. 함재기가 없어요. 비행기 없는 항공모함. 예, 비행기 없는 항공모함이에요. 야구 해야겠네, 야구. 그래서 미국이 미 해병 35 그러니까 네. F-35B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이제 대주기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그게 남중국해로 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게 남중국해로 와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도에 한 대 있어요. 근데 인도에 한 대 있는 거는 중국 거 꼬물 하나 사가지고 했는데 그냥 인도 사람들 파티할 때 써요. 인도 지도권들 파티할 때, 해상 파티할 때. 우리도 항공모함 있다 그러고. 예, 우리 항공모함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파티, 함상 파티 할 때 써요. 예. 그러고는 프랑스가 한 대. 예. 그러고 없어요. 예. 그게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기축통화인 파운드화를 포기하면서 엄청난 지금 있는 무기를 다 팔아요. 돈이 없어서. 엄청난 경제 위기예요. 영국이. 예, 그래서 블랙시트를 하려는 거고. 그래서 노딜 블랙시트까지 생각하는 게 그 이유예요. 예, 그래서 일본은 망하지 않는다. 일본 망한다. 뭐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아, 네. 예, 일본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 오해 하나. 예. 일본이 망하기 거. 어려운 게 또 뭐냐면 옛날 때 아프리카 그거 있었어요. 통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GDP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개판이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개판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GDP는 자꾸 올라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이아몬드? 사망률이 높아서. 그
국민 인구가 줄면 GDP도 올라가거든. 1인당 GDP 올라가잖아요. 예. 사람이 죽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인 경제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맨날 총 쏘고 막 살고 막 이거 늙어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일본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은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고령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GDP는 올라간다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예. 그래서 좀 달라. 그러니까 좀 일본이 부채에 빠져서 허위될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 옛날 때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냐, 일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부채 많다. 만약에 우리나라 부채는 채권자가 일본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이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자꾸 왜곡해서 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보다 부채가 낮은데 그때 당시는 낮은데 한국은 뭐가 문제냐? 그 돈을 다 달러로 갚아야 된다. 그럼 누가 더 불리하겠느냐? 한국이다.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 만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주를 노리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죠. 알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동경을 해서 환태평양 그 화산대에서 있는 활동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게 났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그러한 척도로서, 그 대비책으로서 만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옛날에 일본이 한번 거길 점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랬고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 천황도 자주 간 데가 고마진자. 고려신사라고 있어요. 동경 북구에. 거기를 아베도 자주 갔는데 거기 우리나라 연예인 그 김정민 부인이 일본인인가 봐요. 가수 김정민. 가수 김정민 그 남경필 옛날 경기도지사도 같이 데리고 가서 방송 찍은 게 우리나라 방송이었어요. 거기가 고구려인의 후손들이 만든 신사다에서. 근데 일본인들 그 방송 왜 찍었을까? 그거는 한국인을 통해서 고려신사의 이 사람들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거를 한국인 입으로 인정받으려는 거거든. 그럼 걔는 그걸 갖고 뭘 하려는 거예요? 만주 점령을 하려는 거예요. 이 준비를 지금 일본은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만주를 노리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분도 지금 만주를 노리고 계시고. 전 노리고 있죠. 만주에서 대통령이 해먹을 겁니다. 만주국 대통령. 저는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즉 김씨 아닙니까? 청황실이 김씨였다니까. 진짜로. 맞습니까? 김씨 맞아요. 그래서 그 옛날 때 그 전쟁할 때도 보면 그 왕대 이름이, 그러니까 아이신교로라 그래서 애신강라 이름 쓰기 전에 김씨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였더라? 홍타진가 누군가 걔들 다 보면 이름이 김올추라는 사람이 나와요. 김올추. 성이 김씨예요. 올추는 뭐냐면은 그 몽골어랑 관련이. 사람들 지금 관심 없는데 지금 저 약 달라 그러거든요. 약이요? 애신강라 나오네. 애신강라. 원래 조금 늦게 나와. 김한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원래 만주는 우리 그 경주 김씨와 김해 김씨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구려는 몽골 쪽이에요. 원래 신라가 몽골까지, 만주까지예요. 신라가. 그 만주 원류에도 길림성에 신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라 영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상도 쪽이 아니에요. 이 전쪽. 그리고 내가 아시는 분, 그 고구려 유물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밀수를 이렇게 하시는 그런 건 애국자예요. 그런 건 애국자. 고구려 유물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오는 건 애국자야. 그건 애국자입니까? 밀수를 해도?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고구려 유물을 다 파기합니다. 의도적으로. 문익점이 애국자니까. 의도적으로 고구려 유물을 파기하기 때문에 고구려 유물을 갖고 오는 건 좋아요. 근데 고구려 땅이기도 했지만 신라 땅이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만주 원류가 에면은 길림성이 신라의 땅이었다, 계림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원래 길림이란 말도 계림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그렇죠. 신라야, 신라. 그런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고구려 고분군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유물이 하나 출토가 됐는데 신라 기마상이 나왔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거 본 것 같아요. 전 봤어요. 전 그 유물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이걸 딱 주길래 아저씨 이거 어디서 발굴된 건데 그래요? 어디다 대고 저한테 뻥쳐? 그래서 근데 만주에서 나왔대요. 만주에서 왜 신라 기마상이 나옵니까? 저랑 장난해요? 그랬더니 저기 나온 거라고. 왜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신라 기마상이야. 그거를 저번에 KBS에서는 거기서 발견된 거하고 이걸 하면서 북방민족이 신라에 가서 이렇게 한 걸로 해서 이게 더 원시형이라서 그 위에서 발견된 게
그래서 이쪽에 있던 부족이 신라 쪽으로 갔던 거다라는 이런 그거는 맞죠. 근데 그게 맞는데 그게 다 신라예요, 그냥. 왜냐 만주 원류고에 의하면 원래 신라의 위치는 길림성이에요. 원래 신라의 위치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은 고구려 땅으로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천문관측의 위치상 고구려의 천문관측 지역은 몽골의 아니 러시아의 울란우데 근처라고.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는 최초에는 울란우데, 그 이후에는 저기 중국의 하북성에 있는 양평이 평양이란 말이에요. 저 계속 모르는 얘기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얄미워 때리고 싶어. 어쨌든 그래서 나는 만주에 가서 내가 종신 대통령을 한다 한들 저에게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요. 우리 족보부터 팝시다요. 그래서 나는 지금 만주에 대한 그래서 지금 내가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 국민성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망쳐놨기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경제로는 남북 통일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저는 남북 통일 반대주의자입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남한과 북한이 친미 정권이 생기면은 일단은 1단계는 넘어갔다고 봐요. 고비는. 그러면 상호 이제 그 적대 관계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된다면은 저는 아예 만주까지 해가지고 큰 연방의 형태로서 남한, 북한, 만주가 하나의 그 어떤 미국과 같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에이시아, USA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플랜 B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연방제가 돼버린 나쁘게 말하면 연방제가 돼버린 고려 연방제 말고 미국식. 그러니까 미국식 연방제. 그래서 그거를 해서 아예 만주 쪽을 갖다가 완전히 따로 독자적으로 해서 이게 중국인들 막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만주만 따로 우리가 한국인으로 교화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강제로 한국어 가르치는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걸 한국화하는 작업을 거의 몇백 년에 걸쳐 한 다음에 그 공자학교 말고 향교를 질까요? 거기다 향교. 우리나라 향교. 중국 애들이 공자학원 말고. 그것도 맨 유교 쪽이니까. 아니 안 돼. 그거 말고 저는 이미 그것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저 원래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돼요. 고조선 시대로. 고조선 시대로 돌아가서 그냥 세시 풍속을 기반으로 한 민족 전통 그 축제만 유지하면 돼요. 옛날 땐 그걸 제천 행사로 했지만 제천 행사 요소를 빼고 종교적 요소를 빼고 페스티벌로서만 성씨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성씨. 운의 성씨를 과연 이대로 놔둬도 될까? 중국 애들하고 구별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긴 하죠. 김이박이 다 중국 애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봐서 이게 박씨가 돼. 이게 중국인 박씨인지 한국인 박씨가 구별이 안 가. 구별을 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그거를 앞에다 코리아 코자를 붙이면 코박. 콩송. 뭔가를 구별할 수 있게 해야 돼. 나 지금 그것도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 애들 성씨를 바꾸는 건 어려울 거야.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짱나게타. 짱나게타. 일부 다처하자 그래서 짜증 나시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진심인지.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게 한국의 김씨다, 한국의 이씨다라는 걸. 예를 들어 왕씨 같은 경우도 왕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태조 왕건이 중국인이 되는 거고 막 이렇게 되고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우리 창씨 개명을 해버릴까. 그런 데까지 해버려요. 그 창씨 개명하는 거는 조금 이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어른이 될 때쯤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씨에 연연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봐요. 저 인디안식 이름 같은 거 이런 걸로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일본이 그랬어요. 일본이 저 벌써 한박 길에 나오네. 제가 앞에 한국의 한자를 집어넣으려고 그랬거든. 그 앞에 한을 집어넣어갖고 아니면 뒤에다 집어넣던지. 제가 코리아 코자 집어넣은 거랑 비슷한 거네요. 한을 집어넣으려고. 근데 한을 난 뒤쪽으로 얘들 김한. 왜냐 한이라는 말이 보통 그게 왕을 뜻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앞에다 붙이기 난 뒤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한자를 갖다가 그래서 제갈륨 마오 김대중. 그렇죠. 저런 식으로 우리가 길게. 제갈륨 마오 김대중.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김씨나 중국의 박씨가 아닌 우리 쪽 김씨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게 성씨 싸움도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전쟁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기여한다, 그건 성씨를 바꿔버리는 거거든. 너 이씨야? 그건 이한으로 바꿔. 이렇게. 그래서 중국인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나라 성씨로 동화되지 않는 한 절대 영주권이나 시민권 안 줘버리는 걸로. 그럼 만주 대통령 하기 전에 한국 대통령 먼저 하셔야 되겠는데요?
한국은 안 돼요. 한국은 시끄럽고 말을 안 듣고 그래 혼란 그 자체야. 창씨 개명을 거기 가서 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나는. 아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그 르네상스 이후에 그 서양의 계몽주의자들이 유럽에서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 미국 간 거거든. 에이 더러워 그러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동북 삼성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동북 삼성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갖고 있어요. 네. 동북 삼성이야. 나 동북 삼성에 개발 계획 다 갖고 있다니까. 어떻게 동북 삼성은 그 뭐 흥룡항성, 길림성, 연흥성, 연흥성까지 3개 플러스 내몽골 자치주 원래 만주국 영토를 가지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일본과 공조하는 것도 생각해요. 일본과 공조할 건 공조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만주국 그 어떻게 보면 제2의 만주국 부활시키는 프로젝트를 저는 생각하고 있죠. 그걸 하게 되면 만주가 모르긴 몰라도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만주국을 일단 하려면 병사를 일단 보내가지고 한 명이 이제 오발 사고로 죽게 만들어야 되네요. 그러고서 만주 사변처럼 만주를 어떻게 개발할 것까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 따라온대요. 이분들. 따라온다고? 이민 오시겠다고? 오십시오. 그래갖고 지금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만주 가자 이거인데. 미국이 입장에서도 봤을 때 만주를 가질 역량이 안 돼. 한국이 그릇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북한도 당연히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요.